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질문을 주신 지원자 입장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아예 토픽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어가지고 토픽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 중소기업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이미 아시는 분은 되게 아시지만 되게 19살에 일을 시작했죠. 이제 고졸로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당연히 이 커리어를 했기 때문에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 없었죠. 저는 병특을 했었는데 병특 끝날 때까지 아예 끝나고 나서도 사실 없었죠. 끝나고 나서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병특을 한번 옮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형이 되게 훌륭한 형이어가지고 그 형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형이 막 하는 거 보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제가 한 방법들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게 서비스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서비스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게 맨 처음에 트래픽 때문에만은 아니었거든요. 트래픽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제가 중소기업 SI만 하다 보니까, 와, 나도 서비스 개발하고 싶다.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나도 서비스 개발 하고 싶다. 맨날 남의 거 만들어주고, 막, 우리 심지어 이 회사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나가서 개발해주고, 막,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것만 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나도 서비스 개발 해보고 싶다. 서비스 개발 하고 싶은데, 막, 이직하기도, 병특도 있고, 이직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럼 나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해본 거죠. 만들면서 이제 트래픽을 부어본 거죠. 트래픽 붓는 게 이제 진짜 간단하게 하려면은 아파치 벤치마크 같은 것도 있고, JMeter도 있고, 아예 그냥 제대로 빡세게 해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앵그라인더 세팅 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다 로컬에서 지금 보통 돌리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면 저런 것도 있고, 제대로 하려면 앵그라인더 세팅하면 또, 근데 이제 만약에 아직 초년생이셔서 서버 비용 같은 게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그래도 할 때만 키고 끄고 이렇게 하면 또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을 저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 좀 부어봤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트래픽을 부어보면서, 그러면 이런 거죠. 얼마가 돼야 대용량 트래픽이냐. 가령 대한민국의 대용량 트래픽이 중국에서는 대용량 트래픽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 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하던 얘기 먼저 마무리하면은, 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트래픽을 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를 많이 생각하고 실험하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우리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란 것 자체가 애초에 일단 문제가 나야 되거든요. 문제가 나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럼 그럴 재료가 회사에서 없으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해보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 영상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깃허브에 프로젝트 서비스 커밋만 해놓고 서비스 개발했다,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고, 실제 그냥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냥 서버를 띄우고, 프리티어 많잖아요. AWS도 그렇고, 오라클인가? 오라클 여기는 서버 평생 무료 이런 것도 있다던데, 프리티어가.
그쵸? 그럼 우리가 이 프리티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가장 작은 메모리 덩어리 가지고, 가장 작은 메모리와 CPU 가지고 트래픽을 어떻게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경험을 한번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AWS 안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프리티어, 뭐 T3, 뭐 이런 T3 스몰 뭐 이런 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고요. 뭐꼭 이거 가지고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 그럼 위에 거 했다고 대용량 경험 있다? 이거 이직할 때 이렇게 못 말하죠. 왜냐면은 실제 내가 회사 내 경력상에 뭔가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사실 사용자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라 말하긴 조금 이력서에 쓰긴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한 게 아니니까 내 개인 프로젝트로 어떻게 해가지고 트래픽을 맞아봤어요 이런 거니까 이게 저는 근데 좋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높은데 그쵸, 완벽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어떤 내가 인위적으로 해본 거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해봤다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라고 물어봐 주셨어가지고 저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죠. 역사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역사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영어책을 봐야 되고,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 내가 없다 하면 대용량 트래픽 경험을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소속돼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어떤 인위적으로건 내가 환경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라면 그거를 경험과 유사한 행위를 어떤 경험해보고 싶은 거라면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가령 내가 영어를 하려고 꼭 무조건 외국 가가지고 원어민하고만 대화해야지만 영어가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대화를 해본다던가, 뭐 요즘 AI 잘 돼 있으니까 AI랑 이렇게 영어를 프리토킹을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영어가 늘긴 늘 거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 현지에 있는 원어민만큼 영어를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은 진짜 원어민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알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치곤 영어를 잘하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이 대용량 트래픽 경험 안 해봤지만 이런 거를 경험했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접근을 이런 식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럼 서비스 만들어서 트래픽 부었으니까 난 대용량 경험했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끝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중국 트래픽과 한국 트래픽, 여기서 대용량을 치면은 그냥 비교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이 많고, 뭐 한국도 양이 많죠. 근데 이제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용량 트래픽이란 거, 회사들이 대용량 트래픽을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한국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엄청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중국 가서 트래픽 감당을 하라고 했을 때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들이 원하는 거는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라고 했지만 어떤 특히 진화하고 성장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응 감각이 있는가, 이게 저는 회사들이 원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당연히 그건 맞죠. 경험자가 좋긴 하죠. 왜냐면 경험자가 좋다는 이유가 그 사람은 어떤 대용량 트래픽이 생겼을 때 그걸 대응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니까, 경험치가 있다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저도 그랬었고,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죠? 어쩔 수 없이 대용량 트래픽 경험은 못 보여줘요. 내가 그런 회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더니 이 정도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결국은 듣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되게 크고 잘 되어 있는 회사에 바로 입사해서 대용량 트래픽 경험했다. 요게 마냥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되게 크고 잘 되어 있는 회사에 가면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냥 막 이런 것도 있던데 트래픽 어느 정도예요. 어느 나는 TPS 나요 라고 하면 인프라 팀이 이미 세팅 다 해주고 캐시 스토리지나 뭐 DB 스토리지 파티션 이런 거 세팅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개발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만 경험하신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만 그 경험했을 때 조금 이제 내가 되게 막 뭐 대용량 트래픽 별거 없네라고 안 좋게는 아니죠. 조심스러운 워딩이지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회사의 파워인데 내 힘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 내 힘이 아니라 사실은 그럼 저도 그랬지만 어떤 걸 추구하냐면 무조건 대용량이 아니더라도 그냥 트래픽이 성장하는 그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우당탕탕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착각하시는 분과 이분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뭐 누구든 그렇겠죠. 이분을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죠. 이 대용량 트래픽이라는 거에 결국 그 가장 무서운 점은 무서우면서 재밌는 점이죠. 계속 커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멈춰 있어요. 뭐 오늘은 5만 TPS였는데 내일은 7만 TPS가 되고, 아니면 뭐 이벤트 하나 때렸더니 갑자기 10만 TPS가 되고,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 아닐까요? 무섭지만 되게 재밌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적절한 리소스와 적절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대용량 트래픽을 감당해내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또 적절한. 엄청 어려운 단어죠. 그럼 이 적절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착각한다는 분들의 되게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 어떤 그 큰 회사 다니면서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스타트업에 왔어요. 작고장 스타트업에 와서 이제 뭔가 이벤트, 뭐 이 트래픽도 적은 거죠. 그냥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이 착각맨이 막 이런 거죠. 왜 우리 뭐 이런 뭐 캐시 스토리지나 우리 분산 처리 이런 거 없냐?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작고 작은 스타트업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캐시는 있겠지만 그냥 이거 우리 돈으로 때우면 되지 않냐? 때울 수 있죠. 돈으로 때워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정말 행복한 문제겠죠. 근데 이 작고 작은 스타트업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와가지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런 거 없고 시간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일단 이거 어떻게 메꿔야 한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항상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말하면 이분이 말하신 게 맞긴 한데 이분은 그냥 TPS 10만 경험하다 온 거고, 근데 여기 작고 작은 스타트업은 TPS가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벤트 할 때 1만 5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벤트 할 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물론 캐시 스토리지가 운영하긴 해야죠. 근데 이것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되게 엄청난 거가 왜 없냐 하면서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물론 이게 게다가 하루만 해요. 하루만 하는데 그러면 당장 그리고 내일인 거죠.
하루만 하고 내일임. 그럼 이걸 내일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막 얼마나 더 실험적인 걸 할 수 있냐 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내세워야 으로 해야 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런 경험이나 이런 그 어떤 사고력, 결국 대용량 트래픽 경험으로 회사가 지원자에게 얻고 싶어 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제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말이었고, 이게 결국은 이 성장하는 트래픽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걸 계속 성장하는 트래픽과 같이 우리 서비스를, 우리 소프트웨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에 대한 게 일단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진짜 완전 대용량 서비스에서는 당연히 이미 했던 분이 와가지고 착착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경험,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 만약에 큰 회사 간다고 무조건 대용량 트래픽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팀은 트래픽이 적고 어떤 팀은 많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대용량 트래픽 해봤다는 게 너무 막 그 캐치프라이즈처럼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용량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대용량 트래픽이 전부는 아님. 100%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거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해보고 그래도 그럼에도 내가 트래픽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면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은 뭘까? 요걸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접근 방법 2라고 생각을 할게요. 접근 1. 접근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내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개발해 보면서 트래픽을 부어보고 문제 발견, 해결 등을 해본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정리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이런 거죠. 내가 대용량 트래픽 경험하는 회사나 팀에 없는데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한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불가능하죠.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영어를 빨리 배우긴 하지만 빨리 배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용량 서비스 트래픽 막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막 엄청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 갔으니까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한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막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회사에 있는 경험 중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뭘까? 이 강점을 더 어필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해낸 거, 요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또 엄청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항상 그렇지만 회사 일에 일단 저도 그렇지만 언제나 회사 일이 1순위거든요. 일 기준에서는. 뭐 제가 개인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유튜브 이런 거 뭐 회사 일보다는 무조건 안 중요하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면 유튜브도 못 하게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 월급이나 어떤 그 보상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래야 되는, 그런 거를 좀 어필하기에는 사실 이번 접근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트래픽 경험이 이 회사에서 좀 부족하길래 내가 내가 회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했지만 이걸 더 보충하고 싶어서 1번을 나만으로 해봤다. 그러니까 사실은 1, 2로 썼지만 이게 더 우선순위는 높다고 보는 거죠. 낫다 정도로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되게 중소기업에서 진짜 트래픽이랄 게 없는
왜냐면 서비스를 개발을 일단 저는 처음에 안 했으니까 그런 곳에서 해서 뭐 여러 가지 저도 경험을 쭉쭉쭉 쌓아왔는데 그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저는 일단 행동을 계속 해보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뭐 한 번씩 저도 이걸 언제 한번 딱 주제를 잡고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건데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